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면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런 내 호흡에 오히려 함으로써 신체 감각이 이상 감각으로부터 벗어나긴 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소위 말로 가성비, 요새는 가심비라고 하던데,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 공황장애에서 2부에 대해서는 이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는 이 몸에서 느끼는 거를 머리에서 알람을 잘못 받아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 고장낸 잘못된 알람을 어떻게 좀 잘 조절할지, 이게 관건이고, 이런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 훈련입니다. 이유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 과호흡으로 응급실에 오신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호흡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머리에서 이산화탄소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숨을 더 쉬기 어려워지는 이런 생리적인 반응이 있어서 검은 봉지를 쓰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공황 때 과호흡이 일어나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게 가슴 뛰는 거나 숨 못 쉴 거. 생각해 보세요. 숨 못 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숨 못 쉬는 거, 가슴이, 심장이 뛰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면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내가 숨을 깊게 내쉬어도 혹은 깊게 들이마셔도 숨이 끝까지 다 안 들어오는 느낌인 것 같고, 숨 쉬는 거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다루는 거고요. 이런 질식감이 과호흡을 일으키고, 과호흡이 오히려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을 가져오니까 공황에 사로잡히는 거죠. 사실 이런 공황장애가 왔을 때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약물 치료 외에도 가장 효과적인 게 호흡에 좀 신경을 쓰시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소위 말로 가성비, 요새는 가심비라고 하던데,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호흡에 오히려 집중을 함으로써 신체 감각이 이상 감각으로부터 벗어나긴 합니다. 그 숨 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는 다른 방향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심호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심호흡을 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가슴 흉식 호흡을 하게 돼서 이렇게 잘못하면 과호흡에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마음챙김 호흡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호흡을 더 천천히 들여다봄으로써 감각에 집중하고 이 생각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호흡 훈련인데요. 아주 간단한 법을 제가 직접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으시고요. 의자에 이렇게 기대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고,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을 가슴 위에 얹고 오른손을 배에 얹습니다. 심호흡하려면 이렇게 하면 더 숨가빠지고 힘들어지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있고 횡격막을 요 아래까지 끌어내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숨을 들이마시면 폐로 가지 배까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전은 어떤 거냐면, 숨을 들이쉬면 배 안에 이완을 담당하는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긴장하지 않고 배를 부풀림으로써 이완을 담당하는 이런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우리는 천천히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이완을 하게 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게 편합니다. 자, 이제 들이마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배에까지 쭉 풍선을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잠깐 멈췄다가 편안하다. 그리고 다시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숨이 짧으면 넷만 하시고, 숨이 길어지면 다섯, 여섯까지. 내쉴 때, 입으로 내쉴 때 더 천천히 내십시오.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거를 2배로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있고, 들이마실 때 오른손만 움직일 겁니다.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잠깐 멈췄다가 편안하다 내쉬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제 왼손은 가만히 있었고 오른손만 움직였죠. 이렇게 보통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실제로는 아침에는 하기 어렵죠. 다들 바쁘시니까. 그래서 그냥 하루에 30번씩 이거를 한 세트인데 한 세트를 저녁에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안한 거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몸이 이상해지면 그때 평소에 연습을 저녁마다 해둔 거를 그런 상황이 오면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많이 공황장애 시달리시니까 운전할 상황이 되기 전에 복식호흡 하시고 운전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복식호흡 훈련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는 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만든 복식호흡에 대한 유튜브거든요. 꽤 잘 만들었으니까 이걸 참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 이완 훈련. 왜 근육 이완 훈련을 하냐면 긴장을 하게 되면 우리 뇌가 얘가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서 야 무슨 일 생겼어 더 긴장해 라고 하면서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점점점 뻣뻣해지고 나중에 머리도 아프시고 목 뒤가 계속 아프시다는 분들 많죠. 나도 모르게 계속 긴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 이완 훈련은 어떤 거냐면 근육 긴장이 신체 감각을 유발해서 불안해지니 차라리 긴장을 더 시켰다가 놔버리면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다. 보세요. 여기 팔로 한번 보면 여기에 힘을 주는 겁니다. 5초 동안 힘을 주고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손을 꽉 쥐었다가 팍 놨을 때 이게 피가 통하는 느낌 있죠? 그렇게 이완시키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그냥 떨쳐 놓으십시오. 그러면 1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기제를 느끼시면서 오히려 긴장도를 줄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팔부터 해서 팔꿈치 아래 주먹, 팔 여기 어깨 윗부분, 다시 나중에는 차츰 배도 하시고 다리도 하시고 머리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불안이 생길 때 우리 몸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고요. 이게 회피랑은 좀 다른 기전이죠. 그대로 불안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완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신체 다스리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생각을 다스리기입니다. 공황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 생각,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행동, 이런 것들이 3가지 요소인데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냐면 심장 발작에 대한 두려운 생각으로 인해서 도망가다가 더 힘들어지죠.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끊어주는 거죠. 공황 증상으로 죽지 않는다. 공황 증상으로 내가 큰 문제가 없다. 심장 질환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심장 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감별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심장내과나 응급실 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심질환이나 혹은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외과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괜찮다고 하시면 내가 심장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이 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상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좀 더 심각하면 심초음파까지 해보시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상이 없다면 나는 괜찮구나. 심장 활동이 빨라졌다고 해서 내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 생각을 차단하면서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걸 막게 되는 거죠. 결국 신체 감각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공황이 일어나는데 응급적으로 신체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어떻게 하다가 다시 두려워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서 어떤 이상 감각을 느껴서 머리가 나도 모르게 알람을 잘못 울리는 거죠. 심지어 제 환자분은 주상복합 높은 빌딩에 살고 계신데 심장 뛰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이 유리창을 깨고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도 하셨을 거거든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약물 술이나 이런 것들 혹은 미신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류인데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까운 예로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갔는데 쟤 뭐야? 저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이전 경험 때문에 내가 위축돼 있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인지행동 모델인데요. 결국 공황과 불안이 계속되다 보니까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인사 안 한 게 사실은 나를 못 봤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바쁜 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자동적 사고의 수정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신체적 감각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서 몸이 반응하기도 하는 건데 두려운 생각들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추론인지 이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계속되니까 자동적 사고를 고치자. 좀 더 이 비슷한 얘기로 이제 이런 자동적 사고가 재앙적 사고입니다. 최악의 상태로 가면 결국 나 이러다가 죽을 거야. 이게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재앙화 사고인데요. 결국 그래봤자 어떨 거야? 큰 문제 없을 거야. 그래봤자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뭔지 그것까지 살펴보는 게 탈재앙화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사실은 세상 일에는 다 장단이 있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없다. 요게 관건이고요. 사실 우울증에서도 우울증이 가져온 그나마 유일한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우울증이 가져온 순환이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없으니 요걸 한번 내 생각을 바꿔보자. 어떤 뭐가 다른 문제가 있었나?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뭐지? 내가 뭘 이렇게 해결을 했었어야 되나? 내가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시고 생각이 자꾸 맴돌아서 어려우시면 글로 써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이거를 잘 조절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응급실에 둘 때 아까 말씀드렸죠. 내외과적인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을 만나거든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 그러면 그때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한 2, 30분, 3, 40분 지나니까 괜찮아지셨죠? 또 하나. 결국 이렇게 됐는데도 안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결국 괜찮아질 거고 공황장애로 죽지 않는다.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하고 요 얘기를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 비밀을 좀 말씀드릴게요. 중풍에 걸리시면 잘 못 걸으시잖아요. 그건 다리가 멀쩡해도 못 걸는데 이건 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게 탑다운 방식이라면 다리를 걸으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불안한 생각이 있을 때 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다리를 씀으로써 bottoms up 위로 하부 구조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 불안한 생각을 다스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걷기가 가져온 효과는 우울증에도 20, 30% 개선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사망률을 낮추고 또한 심지어는 치매에서도 예방의 효과로서 가장 좋기도 합니다. 사실은 공황장애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진짜로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을 사로잡히시면 시달리셔서 이게 도저히 응급실에 안 갈 수가 없기도 하십니다.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인지행동 치료 외에도 약물에 대한 얘기, 약물 치료가 공황장애에 있어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랑 이 인지행동 치료를 동반했을 때 가장 치료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로 끊으시면 오히려 재발이 작기 때문에 장기 복용을 하면 할수록 이 뇌 기능, 아까 뇌 기능에서 알람이 잘못됐다고 했죠.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1년 정도 전후로 약을 드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의 결국은 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래서 뇌 기능을 확인을 좀 해보자. 그런 게 잘 안 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전문가를 믿고
이 해나가시는 게 정신과 치료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공황장애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죽고 괜찮아질 건데 너무 힘들어서 어려우시면 인근의 정신과 병원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약물 치료하시고 또한 이제 인지행동 치료도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